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된 강릉원주대학교의 구조개혁안이 지역사회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개과, 공대에 소속된 두 개과가 원주 캠퍼스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가 공과대학 전체가 이전하게 되는 건 아니냐, 또 강릉원주대의 정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학 측은 구조개혁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후에 강릉시 의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강릉원주대학교의 구조개혁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 또 지역 시민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신바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바룬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원주대학교 총동창회 정연범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연범 총동창 회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역민들이 지켜보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릉원주대학교의 구조개혁안 그 내용 그리고 왜 지역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대학 관계자분들이 나오지 않으셔서 핵심 내용, 구조개혁안의 핵심 내용 자체도 일단 우리 관계되시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공과대학이 원주 캠퍼스로 모두 이전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총동창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정연범 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 구조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지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강릉원주대학교 구조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창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현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본안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강릉원주대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년 전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강릉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 양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개혁안을 보면은 강릉 캠퍼스에 있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와 산업정보경영공학과하고 그다음에 인문대학에 있는 유아교육과를 원주 캠퍼스로 이동을 하고 또 원주 캠퍼스에 있는 문화대학 소속이 되어 있는 음악과와 패션 디자인학과를 강릉 캠퍼스로 이동하는 게 이번 구조개혁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저희 총동창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공과대학이 이미 4년 전에 통합을 하면서 두 개 학과가 옮겨갔습니다. 네. 컴퓨터공학과하고 정밀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음악과하고 3개 학과가 옮겨갔는데 이번에 보면은 다시 이제 공과대학에 있는 주요 학과를 또 원주 캠퍼스로 옮긴다고 하면은 우리 강릉 지역 최초의 우리 강릉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있을 당시에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과대학에서 또 가장 주요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옮겨간다고 하면은 이 공과대학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국립대학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인 학생회와 동창회 물론이고 또 교수회 또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총동창회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릉시 의회에서도 지역 사회단체들하고 함께 이번 구조개혁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계신데요. 신바룬 의원께서 역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 해 주시죠. 예, 지금 강대 이 구조안 자체는 총장하고 보직 교수 몇 분이서 주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MOU 체결 부분, 그다음에 양해각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그런 부분은 이미 총장 직승될 포기로 하면서부터 그 부분은 상쇄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특히 이 선진화 방안 이 자체는
지금 그 자료를 보면은 2단계 국립선진화 방안 이 자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입니다. 그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기본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첫째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방대나 국립대나 대학이 살아남으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학 비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학 비리를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까지는 대학교에서 회계 자체를 단식부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식부기로 인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공학부에 쓴다 그러면은 세부 사항까지 세세하게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 교수들의 질적 향상이죠. 내부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논문을 얼마만큼 했으며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큼 가르쳤는가. 그리고 지금 전방 총장님께서 주도한 이 부분은 포인트를 맞춘 부분이 그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도 지금 학생 취업률이나 네.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죠.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학 구조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품목에 보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향 10%, 총상 직정제 개선이나 기성회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씩 이제 점수로 얘기하면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를 5% 줍니다. 네. 거기 보면 취업률, 재학생, 전교원 배정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교육비 환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 비율,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이렇게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 중에서도 꼭 유독 두 개 취업률과 재학생 증원율을 가지고 네. 명분으로 삼아서 지금 원주로 대학교 공대를 이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구조자 이 안 자체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사립대 비리나 교수들의 예산 전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예가 미국의 예, 일본의 예, 독일의 예,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예, 이런 선진화된 국가의 대학 정책의 예를 들어서 총장 임명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학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은 뭐냐? 국가에서 대학 정책을 면밀히 보고 교육부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죠? 교육위원, 국회의원, 교육위원들 빼고는 타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 관동대만 해도, 강릉대만 해도 지금 현재 깊이 대학 안을 깊이 데려볼 수 있는 건 총동창회장님 계시면 동창회, 그 다음 기성회장 정도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이 대학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이제는 검증을 하고 대학을 법인화 시켜서 투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선진화 방안의 2단계 방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많은 품목 중에서도 두 가지 품목을 잡아서 지금 현재 전방 총장께서는 지금 구조개혁을 한다. 이 부분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반발하는 겁니다. 예. 먼저 신바른 의원께서는 오히려 더 큰 개념, 상위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본 큰 줄기가 아닌 한 잔 가지만 핵심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만든 개혁안이 아니냐라는 지적인 듯 합니다. 이번 구조개혁안이 이제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서가를 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학생들이나 또 새롭게 들어올 신입생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 또는 지금과 다 바뀌는 현 체제에 대해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재학생들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들도 앞으로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좀 이제 안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두 개 과 공대 얘기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개 과가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은 원주에는 기존 7개 과에서 9개 과가 되는 거고요. 강릉에서는 기존 6개 과에서 이제 4개 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균형추 자체가 공대가 전체가 이전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한 2대 1 정도로 지금 원주 쪽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더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1에 해당되는 2대 1로 했을 때 1에 해당되는 과도 언젠간 옮겨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그게 뭐 현실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대학 측에서는요. 제가 지금 뭐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산학연대의 중요성, 아까 우리 신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또 IT 관련 학과를 좀 집중화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 개혁안을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두 분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이번에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명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분이 없죠. 그 공대 이전에 관해서는 이제 누누이 강릉시 의회에서 강대 한송 총장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송 총장도 절대 공대가 이전한 일은 없다라고 누누이 약속을 했고 그렇습니다. 전박 총장도 지난 3월 달에 저희 의회에 와서 그 부분 절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공대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를 보면은 학령 인구가 줌으로써 앞으로 대학교 자체의 충원율이 줄어든다, 이런 명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강릉 원주로 올라가면은 대학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인구가 줄면은 강릉은 줄고 원주는 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똑같잖아요. 인구 줄면은 강릉이나 원주나 서울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 논리를 뒤집어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강릉에 대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다 서울로 가야죠. 그래서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인구 많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 충원율도 늘고 취직도 잘 될 거고 지표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이 부분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국립강대가 존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국립대가 지방에 존재한 이유는 지역의 인재를,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가 줄어 가지고 강대학교가 충원연율에서 만약에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관동대학교, 강릉대학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동대학교 등록금이 사립대니까 한 800만 원 간다 봅시다. 그죠? 강대는 400만 원입니다. 그죠? 그 누군데 어느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네들 논리로 얘기하면은 강릉에 있는 대학교가, 나머지 대학교가 다 망한 다음에 최고 나중에 망해야 되는 게 국립대 강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논리를 갖고 어떻게 그 강릉 시민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틀렸어요. 왜 방법 틀렸냐? 공채 관계를 지금까지 2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개최를 하면서 학내 부분을 다 합니다. 그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강릉 대학교라는 학교는 대학 총장의 것이나 보식 교수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릉대학 학생과 강릉 시민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강릉 시민한테 단 한 번에 묻지도 않고, 그렇게 약속을 몇 번에 걸쳐 합니다.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사회 발등 거죠. 문제는 또 이따가 자세하게 좀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자, 지금 그 대학 측에서 얘기하는 산학연대의 중요성, 또 IT 관련의 집적화,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쭤봤는데요. 정현범 회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보면은 뭐 산학연대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원주로 간다고 해서 어떤 확실한 어떤 뭐 그런 그 연대가 된다라는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강릉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사실 우리 강릉이 이 세라믹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 바이오 쪽이 굉장히 취약하던 부분을 저희 대학 공과대학교에서 학과가 생기면서 교수들이 그런 부분을 산학연대를 해서 좀 굉장히 아주 많이 활성화시켜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공과대학이 얘기하듯이 우리 강릉 지역에서는 IT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원주로 옮겼을 때 어떤 비전이 있느냐? 전혀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은 문막에 이제 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하고 여주 이천 쪽으로 이제 연계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영동 지방을 본다고 하면은 2018년 동계 올림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오히려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민자 발전소 유치가 되고 5개의
마그네슘 제련 공장이라든가 비철 금속 공장,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은 우리 동해안권 자유경제구역 예. 여러 가지 현안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에 더 비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러면 IT 학과를 묶어서 계열화시키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전자공학과하고 산업정보경영공학과를 간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 이 취약한 부분을 우리 교수님들이 스펙이 훌륭하시니까 예. 그 지혜를 모은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에 IT 관련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원주에 있는 이미 올라갔지만 컴퓨터공학과를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여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IT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ICT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C라는 얘기가 바로 컴퓨터를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컴퓨터공학과를 이쪽으로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IT의 중요성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지역이 지방자치단 지방이 발전하자면은 반드시 접목이 돼야 할 부분이지. 이게 취약하다고 해서 또 어떤 나은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이거는 전혀 명분이 없는 부분이고 예. 또 우리가 지역을 보더라도 유일하게 강원도에 강릉시를 보게 되면은 IT 관련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이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오히려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러죠. 네. 그럼 앞으로 지금 총장이 임기가 지나갔을 때 다음 총장이 와서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진다는 책임론이 전혀 책임 소재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구조개혁안을 마련한 대학 측의 명분 자체도 오히려 내용을 거꾸로 영동 지역, 즉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 지역이 더 경쟁력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네요. 오늘 일단 이 지역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현장 모습을 뭐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우리 사회갈등연구소의 박태순 소장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지역사회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시는지 먼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가야 될 것 같네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는 저는 이렇게 강릉 원주 강릉 원주대 구조조정 관련된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를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핵심적으로 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학생이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절차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구조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강릉한테는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배의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적인 것으로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게 갈등이 이제 심화된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심화된 거는 일단 학생들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 지역 단체들이 이는 의견 수렴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의 수정이 없이 그 안을 교과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핵심을 이렇게 두 가지로 추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정리해서 보실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옆에 우리 심 의원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크게 그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인 게 맞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구조개혁안이라는 게 이제 강릉 원주대의 공과대의 몇 개 학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두 개 과가 지금 원주 캠퍼스와 강릉 캠퍼스에 나눠져 있는 과를 통합하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게 바로 유아교육과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원주에 있는 음악과와 패션 디자인과를 강릉으로 옮겨온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대의 두 개 과를 이전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다른 지금 말씀드린 이 과들이 이제 원주에서 강릉으로 옮겨온다는 것,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정 회장님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먼저 두 개 과를 옮겨오겠다고 하는 거는 예. 지금 원주에 있는 음악과하고 패션 디자인과가 이제 문화대학에 소속이 돼 있는데 네. 이 특성상 이 문화대학에 있는 게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강릉 캠퍼스에 예술체육대학이 있으니까 예. 이 두 개 학과를 예술체육대학으로 옮겨와서 같은 과에다 묻겠다라고 이런 이제 안을 제시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보면은 4년 전에 음악과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네. 원주 캠퍼스로 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잘못된 부분이라 이 말이죠. 네. 저희가 그 당시 보면은 강릉 캠퍼스에 예술체육대학에 아주 그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예. 뭐 저기 음악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부분이고 또 강원예술고등학교가 강릉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과를 원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4년이 지나서 다시 내린다고 하면은 그 4년 동안에 상당히 그 원주 캠퍼스는 전문대학이었기 때문에 캠퍼스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애로사항을 이제 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음악과와 패션 디자인과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건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시 학생들을 내린다고 하니까 이 네. 학생들은 굉장히 이게 진짜 불편한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하면은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전임 총장 때 4년 전에는 원주로 옮겼다가 다시 다음 후임 총장이 와서는 강릉으로 다시 또 옮겨온다고 하면은 이 중간에서 혼란만 야기시키면은 학생들만 중간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 이런 부분이 될 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 구조 계획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2018년부터는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빠른 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양 캠퍼스의 균형 발전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양 캠퍼스에 있는 학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그 지역의 그 특성과 또 그 학교의 어떤 특성을 맞추어서 함께 간다고 하면은 그 구조 계획이 바로 되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학과를 원주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미 통합 당시에 교과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양 캠퍼스에 존치하는 걸 다 그거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20명이고 원주 캠퍼스가 40명인데 지금 와서는 유사학과니까 또 교과부에서 또 이렇게 구조계획에서 이렇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는 부분들이 지금 유사학과는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은 이제 우리가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제 분산돼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을 하자. 또 크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원주 캠퍼스에 유아교육과에 관련되는 병설 유치원이 이제 개설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유아교육과는 원주로 통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하지만은 또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강릉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강릉원주대학이 통합됐지만 강릉원주대학의 전신을 보게 되면은 강릉 캠퍼스는 1946년도 강릉 사범부로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랬죠. 출범을 해서 강릉교대를 거쳐서 예. 또 강릉 초급대학에서 강릉대학 그래서 이제 강릉원주대학이 됐는데 유일하게 그 맥을 이룰 수 있는 게 이 교육학과 하나가 유아교육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미 저희 영동 지역에 유아교육과가 전문대학인 유아교육과가 많이 편성이 돼 있고 4년제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앞으로 또 4년제로 편입도 한단 말이에요. 편입도 하고 더 전문성을 요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도 합니다. 네. 그런다고 하면 여기도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거든. 그리고 학생수 정원이라든가 취업률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교과부에서 과거에 통합 당시 인정을 했는데 다시 이거를 묶으라고 한다는 거는 통합을 하라고 하는 거는 또 이거 앞뒤가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 통합 당시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불균형하니까 양 캠퍼스에 불균형하고 유사학과가 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이 통합을 했더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와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후임 총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 가장 이제 우리 중대 사안이 이 공과대학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은 또 공교롭게도 저희 대학은 2년 전에 총장 선거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거져서 이슈가 돼서 그렇죠. 네. 2년 전에도 저희 지역하고 또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7개월 공백 후에 총장 선거할 당시에는 전혀 이 공과대학 이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와서 다시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학과를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측면이죠. 그렇게 보시면 쉽게 풀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제 강대 전방 총장입니다, 그죠?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근데 이 구조계약안이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당사자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제가 이제 강릉시청 건설과장입니다, 그죠? 도로를 이리 내려대고 저리 내려대는데 내 집 앞으로 도로 낸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편한 대로 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동창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릉은 동계올림픽을 맞이해가지고 엄청난 공대 학생들의 또 교수들의 자문을 요하고 있습니다. 산학협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발전 사업이 삼성하고 동부 하슬라가 있는데 그 한 개 사업에 4조 2천억입니다. 네. 두 개 사업이 8조 4천억입니다. 그다음에 어깨 마그네슘 재련과 영풍, 그다음에 동계 관련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는 공대가 강릉에 있어야죠. 네. 왜서 원주로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원주에서는 이 부분을 굳이 오라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원주는 한지 공예가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죠? 그쪽은 문화 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패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심하게 얘기합니다. 웬 얘기하냐? 패션 디자인과 생겨하고 이제 박스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는 학교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예. 지금 하려 그러는데 지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여기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그럼 패션 디자인 예. 디자인과 원주의 예. 구성원들은 반대 예. 목소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야, 얘기죠. 그럼요. 지금 사람들은 소송 준비까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강릉도 원치 않고 원주도 원치 않은데 원하는 건 전방 총장 하나죠. 아, 보수 예. 교수들하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자, 지금 또 얘기들을 박태준 소장께서도 들어보셨는데요. 그 학교 측에서는 이게 정부의 어떤 선진화 방안에 의거해서 이런저런 명분에 의거하여 이런 구조개혁안을 하겠다라고 이제 교육부에 통보를 했고 제출을 했고 또 지금 지역사회에 이렇게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학교 측의 명분 자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박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말씀들 들으면서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학교 측으로서는 구조개혁안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구조개혁,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이 이제 국립대 평가 과정에서 이제 그 강릉 원주대가 하위 15%에 이제 네, 걸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구조조정이 상당히 필요하긴 하겠다. 이제 구조개혁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은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대학뿐만 아니라. 근데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학이 맞죠. 근데 대학이 이제 구조조정의 주체라고 할 때는 네. 그 구조조정이 대학에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예. 그다음에 또 이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문제를 논의해서 네. 풀어가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중소도시에 그러면 빌딩을 지면 자기 돈이니까 그냥 빌딩 자기가 짓는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빌딩을 지면 주변에 교통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런가 하면 빌딩으로 인해 가지고 그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네. 가지 생활상의 변화가 오잖아요. 따라서 구조조정의 주체는 대학이 맞지만 그 구조조정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했었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네.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시의회나 이제 지금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 나왔죠. 예. 자체는 인정한다라는. 예,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논의가 어떻게 그러면 구조조정을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좀 모아져야 될 상황에 있다. 저는 일단 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쭉 나열해 놓았던 어떤 짐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역사회와의 의견 절차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 결과물, 분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지적해 주셨고, 또 반드시 지역사회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 특히 국립대학일수록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강릉 원주대 구조개혁안의 내용,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럼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는지만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동창회 측과는 어떤 대화의 통로가 있었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구성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너무 이게 졸속으로 처리를 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학교에서는 매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입학 정원을 보고하는 게 보통 이제 한 7월 정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2014년도 입학 정원을 2월 15일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짧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한 달을 더 유예를 해서 3월 15일까지 2014년도 입학 정원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순수하게 입학 정원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구조 개혁을 해서 학과 이동을 하는 보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짧게 하다가 보니까 이미 학교에서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견 수렴이 아닌 요식 행위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 저희 동창회하고도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 단체하고도 계획이 없다가 어떤 갑작스러운 이제 변화를 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을 하려고 하니까 동창회에서 아니다고 반박을 했고 동창회에서 반박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저희가 4년 전에 대학이 통합을 할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교명 변경을 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명 변경을 해서 일방적으로 교과부에 올렸을 때 또 저희 동창회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을 해서 또 반대 서명서를 올리고 해서 교과부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반려를 시켜서 다시 보완을 하는데 총동창회 동의서를 첨부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동창회는 이런 일이 전개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학교 측과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전임 총장하고 우리 총동창회 회장하고 합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통합이 되더라도 강릉 캠퍼스에 7개 단과 대학을 존치를 하고 원주에 2개 단과 대학 그렇게 해서 9개 단과 대학은 현 위치에 존치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하다고 하면은 정말 이 학생 충원이 어려워서 학과를 폐과할 어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부득이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총동창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동을 할 거면 했는데 이런 과정을 다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는 이미 이런 자료를 교육평가가가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걸 무시하다가 보니까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저희 동창회뿐만 아니라 학생회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학생회에서도 왜 이거를 졸속으로 처리하느냐. 방학 때 학생들이 방학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차라리 이걸 더 좀 기간을 좀 시간을 줘서 개학한 이후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충분히 알리고 학생들에게도 이 알 권리를 달라고 학생들도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교수협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끝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강릉원주대 교수회 측도 공식적으로 그때 반대, 지금 현재 구조개혁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자, 이렇게 많은 지역사회 단체 또 집단에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학 측에서는 구조개혁안을 그 정부 일정에 맞춰서 제출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안을 이제 받아들이고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릉 원주대의 강릉 캠퍼스의 정원은 지금보다 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죠. 자, 우리 심 의원님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러니까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던 게 맞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대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강대학교에서는 이제 2003년 2월 8일부터 2월 8일부터 의견 수렴을 했죠. 교직원 의견 수렴을 2월 9일, 학생 대표 간담회 2월 13일, 학과장 간담회 14일, 직원 15일 이렇게 쭉 공청회를 학내는 했습니다. 학내는.
그리고 아예 이분들은 강릉 시민을 무시했죠. 계획 자체가 강릉 시민에 대한 공청회나 안을 들을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강릉시의 김한묵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알아서 강대 측에 요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의회에 와서 이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전바우 총장님께서 총장을 대신해서 와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의원들이 물었던 게 본 의원도 물었던 게 법적 근거가 뭐냐 그랬죠.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가 그게 뭐냐 하면은 교과부하고 구조개혁 집중 중점 대학으로 돼 가지고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다. 예. 합의서를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이행해야 된다는 게 네. 법적 근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릉시 의회에서도 교과부에 저희들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했죠. 예. 그랬더니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뭐냐 여기도 자료를 보면은 여기 그 학내에 2013년 2월 14일에 자체제 김종진 교수, 이영숙 교수 이렇게 학생들이 가서 교과부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와서 이거는 MOU 총상 시스템 폐지, MOU 맺은 다음에 강릉 원주에 대한 구조개혁 집중 추진 대학에서 지정은 철회하였다. 네. 교과부 상이 철회한 겁니다. 철회. 네. 예, 철회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교과부에서 이걸 철회했다면은 철회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갖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 뭐냐면 강릉대학교 쪽에서는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에서 하라 그래도 늦춰 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사정을 해야 돼요. 늦춰 달라고. 우리가 방법을 제시할 때까지. 근데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겁니다. 예. 하지 말라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 무슨 그렇게까지 말씀인지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태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사회, 특히 강릉 같은 또 우리 영동 지역에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규모의 도시일수록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이 파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늘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라면은 현재는 지금 상생이 아니라 갈등이 완전 폭발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학이 일단 지역사회에서 왜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지방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네. 지역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적어도 이제 그 지역의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같이 협력을 해서 네. 지역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우리 사회 컨센서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가려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논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예. 오히려 이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의혹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여태까지 굉장히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분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조정안을 가급적이면 지금보다는 만족도가 높게끔 작성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공간을 통해서 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대학 당국의 사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그런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좀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말 그대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박태순 소장께서 해주신 말씀을 혹시 이 프로그램을 이 강릉원주대 대학 관계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면은 하나 이제 과제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좀 저도 진행자 한 사람으로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좀 엿뛰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먼저 심의원님께서는 이제 어차피 우리 시의원이시니까요.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볼 때 시민을 대표해서 또 지금 지역사회 단체에서도 뭐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겠다라고 그 반대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연기를 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시민의 목소리를 좀 마지막으로 뭐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강대 문제 때문에 이제 강시의 김하묵 의장님, 강릉시사협 최종화 전 회장님, 그 다음에 지금 최반지 보능 회장님 이렇게 해서 지금 47개 관변 단체가 함께해서 예.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부에 5,260명의 강시민의 뜻을 가서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강대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일방적인 강대 쪽 얘기만 들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강대 문제는 첫째는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죠. 소통의 문제입니다. 예. 소통의 문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으로 강대 총장님께서 강릉 대학을 또 강릉 지역을 위한다 하면은 당당하게 나서서 소통하셔야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잠정 우리가 10일 날에 집회를 하게 돼 있는데 잠정 보류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도 시정부 들어가지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께서 지금 현재 대학 구조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지금 질적 부분으로 향상시키겠답니다. 예. 평가를 상대적 부분을 했거든요. 이제는 질적 부분을 해야 되겠답니다. 이걸 교묘하게 대학에서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해서 특히 이제 지방대학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중단했고 그다음에 권성동 국회의원께서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했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신정부 들어서 갖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고 조만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 결과가 우리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사항전하죠. 예. 집회는 물론이고 상경 집회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버스 한 100대가 올라가죠. 서울로 응급으로. 예. 그러면은 고속도로 다 마비되겠죠. 예. 그거 알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네. 강릉시의 이 지역사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지금 앞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바른 의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연병 회장님 말씀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먼저 박 소장님 얘기를 먼저 듣고 싶네요. 지금 결사항전의 자세까지 좀 들으셨는데요. 이 지역사회의 이 강릉원주대와 지역사회가 갖는 이 갈등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하나의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이고 특히 이게 변화의 조짐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갈등이 없었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문제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분노와 불만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갈등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갈등을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갖고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대학 쪽에 한 가지 그 대학 총장님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역사회에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으면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 기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구조 조정안을 다시 짤 때는 이렇게 그 대학에 있는 분들로만 이렇게 의견 수렴하지 말고 그 구조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지 마시고 교수들로 대부분 채운다 하더라도 거기다 학생하고 시민 대표 정도는 구조조정안을 같이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좀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민사회나 강릉 시민들께 이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쩌면 여태까지 강릉 원주대학교를 이끌어온 많은 교수님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이 강릉 원주대학교의 운영이라든가 발전에 대해서 시민들은 깊이 고민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따라서 이 강릉 원주대학교를 시민이 함께 잘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과 이제 그런 의식을 좀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중요하고 시민도 중요하고 이 3자가 결합이 돼야만 지역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박태순 소장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오늘 토론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끝으로 뭐 짧게라도 우리 정연범 총동창 회장께서 한 말씀 좀 지역 시민들을 향해서 좀 한 말씀 마지막 해주시죠. 이번 모든 이런 사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걸 그냥 넘기지 말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전부 이런 걸 취합을 해서 정말 우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강릉 지역도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고 또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우리 IT 관련 이런 취약한 부분도 대학에서 우리 좀 지혜를 짜준다고 하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부족한 강릉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러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 동창회가 나서가지고 이제 지역과 대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많이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연범 총동창 회장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 말씀 그리고 아까 해주신 우리 박태순 소장의 말씀 모두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대로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 지역사회에 비온 뒤 땅이 굳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조개혁안에 대한 강릉 원주대 대학 측의 의견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희 강릉 MBC에서는 여러 차례 이 구조개혁안과 관련한 이 토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학교 측의 의견을 전해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구합니다. 저희 강릉 MBC에서는 이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바룬 의원님 그리고 정연범 회장님 그리고 박태순 소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지역사회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